자, 64페이지 10번 저항 연결. 자, 언제나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전에 이게 요거 표 만들고 시작한다고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류를 배웠고요. 전압을 배웠고요. 저항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배웠고, 여기에 기호를 쓸 것이고, 여기에 단위를 쓸 것이야. 전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도선을 다니는 전하의 흐름이 그게 전류고, 전하라는 게 결국 마이너스 전자를 얘기하는 거지. 전류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냐면 개수 개념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몇 개가 흘러다니냐를 보는 거야. 몇 개가 흘러다니냐. 기호는 뭐죠? I라고 씁니다. 단위는 암페어라고. 암페어 또는 밀리암페어. 그게 이제 단위가 되겠죠. 전압은 그 다니는 애들, 그 전하의 어떤 힘의 개념이야. 걔들이 도대체 얼만큼 힘을 갖고 있느냐.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힘은 아니고 힘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힘의 차이. 그 과학에서 그냥 단순히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차이가 왜 중요한 거냐면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용학부 설명을 했죠. 요거를 요 학생이 막 밀어요. 열심히. 만약에 이제 힘에 다니는 10뉴턴, 20뉴턴, 뉴턴이라고 쓰는데 간단하게 그냥 숫자로만 얘기할게요. 10으로 만약에 힘을 밀어. 그러면 이제 이 상자는 10의 힘을 받고 밀려갈 거야. 물론 안 밀려갈 수 있지만 밀려간다고 치면 10이라는 힘을 받고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쪽 편에 친구가 똑같이 10만큼의 힘으로 민다면 이 상자는 힘을 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이쪽으로 10인데 이쪽으로 10을 받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그냥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상자 입장에서는 0의 힘을 받는 거야. 0. 그러니까 단순히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거 8만큼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러면 힘의 차이가 이만큼 힘의 차이가 생기지. 이만큼. 그러면 이때 전압계로 힘을 측정하면 2라고 딱 찍힐 거라고. 10도 안 나오고 8도 안 나옵니다. 얘네들의 차이가 찍히는 거야. 차이가 이만큼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래서 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호로는 V를 쓰고 단위로는 볼트를 씁니다. 이거는 기호일 때는 그냥 알파벳, 단위일 때는 독특한 이름으로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 뭐 저항 세력, 저항하지 마 할 때 그 저항, 막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막는 정도. 막는 힘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막는 정도. 얼마나 전자애들이 이동하는 걸 막느냐. 당연히 많이 막으면, 잘 막으면 저항이 높은 거고, 별로 안 막고 그냥 지나가는 거 냅두면 저항이 낮은 거야. 낮은 저항이야. 자, 저항은 기호로 R이라고 쓰고요. 단위로, 자, 이런 기호가 있었죠? 옴입니다. 옴. 당연히 옴도 단위고, 밀리옴도 단위야. 밀리옴. 앞에 밀리 붙어서 이쁘게 쓰면 요렇게. 이렇게. 요게 밀리옴이죠. 밀리옴. 그래서 요것도 다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세 개를 갖고 계속 놀게 되고, 요 세 개의 관계식을,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막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야? 이 세 개가 무슨 관계가 있나? 막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대. V는 I 곱하기 R, V는 IR 이라는 관계가 있고, 우리는 이거를 공식으로 네모칸 치고 열심히 외웠어. 그냥 니네가 V는 IR, V는 IR, 이거를 이제 중학교에서는 사실 이렇게 기호로 외우는 것보다 교과서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야.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야. 이런 식으로 한글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 어차피 고등학교 때도 이런 공식은 무수히 나와. 물리에서는. 물리에서는 무수히 나오는데 그 공식을 그냥 이렇게 기호로 외우는 겁니다. 기호로. V는 IR, V는 IR, V는 IR. 공식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V는 IR 하나 가지고 누가 I를 물어보면 R로 양변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R분의 V. 만약에 R을 물어보면 I로 양변을 나누면 되니까 I분의 V라고 이렇게 이런 공식, 이런 공식도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만 외우고 그 하나로 그냥 나머지 공식을 유도하는 거야. 나머지 변수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거속시에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따진다 그랬죠. 이렇게 외워도 권장은 아닌데 사실 이거 뭐 유치한 거 아니야. 외우면 좋은 거니까. V는 I 곱하기 R, I는 I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V는 IR. 어쨌든 V, IR은 외워야 되니까
V는 IR. 하나는 좀 열심히 외워놓읍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우리는 이제 약간의 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랬어. 자,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등호 기준으로 다른 쪽에 있으면 비례하는 거냐, 반비례하는 거냐? 다른 쪽에 있으면. 이 두 개는 다른 쪽에 있잖아. 등호 기준으로 다른 쪽에 있잖아. 아, 되게 쉽잖아. 등호 기준으로 이쪽 다른 쪽에 있어. 그럼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겠지. 등호가 유지가 되려면, 같다가 유지가 되려면 얘가 커지면 같이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커질 때 같이 커지는 관계를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불러. 비례.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해. 전압과 전류는 비례해. 그럼 전압과 전류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로 그리면 전압, 전류를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직선 그래프더라고요. 다음,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냐 보면 이것 또한 역시 등호 기준으로 양쪽에 있잖아. 하나 커지면 하나가 커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고 이런 관계란 말이야. 따라서 이것도 비례 관계야. 그러면 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전압과 저항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직선 그래프가 나옵니다. 중1수학이에요. 중1수학 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제는 같은 쪽에 있는 이 두 마리를 봅시다. 같은 쪽에 있는 두 마리. 등호 기준으로 한쪽에만 있어. 등호 기준으로 한쪽에만 있으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 돼. 그래야지 균형이 맞는 거니까. 자, 얘 두 개의 관계를 물어볼 땐 얘는 일정한 겁니다. 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얘기 들었죠. 10은 x 곱하기 y 등호 기준으로 한쪽에 있지 두 변수가. x가 1, 2, 5, 10 x가 막 늘어납니다. y는 1일 때는 10인데 2일 때는 5고요. 5일 때는 2고 10일 때는 1. x가 막 커지면 y는 오히려 작아져. 서로 이런 관계가 있지. 자, 얘가 일정해서 그래요. 일정해서.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부르고 이런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프가. 계속 말하지만 중학교 1학년 수학이었어. 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만 알면 두 개가 비례 관계구나, 반비례 관계구나 등은 이 식으로 약간의 수학적 지식만 동원해서 외우지 말고 좀 해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난 중학교 때 1학년 때 수학 놀았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책에 그래프가 잘 그려져 있으니 외우세요. 이해를 하든 외우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못하겠다고 나잡아지면 안 되죠. 꼭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의 특징이 그거야. 외우라고 하면 이해 못해서 못 외우겠어요. 이해하라 그러면 외워지지가 않아서 이해가 안 돼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이해를 하든 외우든 뭔가든 뭔가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보다 쉬워요. 자, 한번 잘 이해해가지고 이거는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겁니다. 저항 볼게요. 비슷한 얘기가 비례 반비례 이런 비슷한 얘기가 저항이 하나가 있었어. 저항은 도선을 타고 이렇게 전자가 흘러갈 때 그 전자가 흐름을 막는 정도, 막는 힘이 저항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놈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커질까 작아질까? 항상 관점이 니네가 전자야. 니네가 뚫고 나갈 여기 도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여기까지는 룰루랄라 왔어. 막는 게 별로 없어서 룰루랄라. 니네가 이제 여기 세 마리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전자 세 마리가. 얘를 뚫고 지나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이제.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니네가 지나가는 거를 좀 막을 거야. 근데 완전히 막으면 아예 니네가 못 지나가니까 그럼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럼 이렇게 전구 달아놔도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니네가 얘까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 불 밝히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니네가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예 이걸 통과를 아예 못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저항이 너무 크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클 거야. 적당히 커서 니네가 지나가긴 할 건데 지나가면서 니네가 힘을 쓸 거라고. 이 힘든 길을 헤쳐 지나가야 되니까. 니네 세 마리가 여기서 쭉 지나갈 때 얘에서 이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이제 좀 고급스럽게 합시다. 지난번에는 뭐 얘가 1m 이런 숫자를 집어넣어서 했는데요. 과학에서 길이는 D나 L이라는 문자로 많이 써. 랭스 거기서 따온 거야. 길이 랭스에서. 자, A라는 문자로 많이 써. 요 단면적은 A라는 문자로 많이 씁니다. 단면적은 A라는 문자로. 자, 그럼 니네가 세 마리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요 A라는 단면적에 L이라는 길이의 저항을 지나갈 때를 예를 들어서 15m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니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갈 때 10만큼의 어떤 힘을 쓰고 지나간다는 뜻이야.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내가 말한 힘은 얘랑은 달라. 이거는 이제 몇 볼트, 볼트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몇 옴. 1볼트가 1옴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볼트와 옴은 아예 여기 전류가 또 곱해져서 계산이 되어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가 같지는 않지만 그냥 힘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니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5옴만큼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은 이 저항이 10옴짜리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저항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자, EL. 여기 단면적은 똑같이 A. 자, 이거 몇 옴짜리야? 길이가 2배가 늘었어. 그렇, 2옴? 25옴. 2배로 늘었어. 니네가 헤쳐가야 할 길이 뚫고 나갈 어려움이 2배로 늘었지. 따라서 여기서 10만큼의 힘을 썼다면 예전에는 10만큼 쓰고 또 10만큼 또 써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25옴이라는 저항이 생겨버린 거야. 됐지? 자, 길이는 또 L입니다. 똑같아요. 길이는 L이에요. 자, 단면적이, 이렇게 하자. A가 4배로 늘었어요. 4배로. 자, 단면적이 커지면, 이렇게 도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니네가 가는 게 더 쉽냐, 어려워지냐? 쉬워지지. 길이 넓어진 거란 말이야. 다니는 길이 넓어졌어. 더 쉬워졌습니다. 길이 4배 넓어졌으니까 4배 쉬워진 거야. 4분의 1배가 된 거야. 따라서 15옴의 4분의 1, 2분의 5옴. 그러니까 2.5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복합편으로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자, 3A래. 3A. EL. 자, 그럼 얘는 몇 옴짜리일까요? 원래 기본 15에서 길이가 2배가 됐으니 이렇게 2배가 돼야 되는데 단면적이 3배가 됐으니 오히려 또 3분의 1로 이거 줄어야겠지. 그래서 답은 3분의 25옴이야. 3분의 25옴. 그래서 그냥 넓이와 길이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 결론을 보자. 저항이라는 애는 길이랑 단면적 두 가지를 내가 놓고 우리가 저항의 길이와 저항의 단면적과 두 개를 놓고 비교를 계속했어. 저항은 길이라는 놈이랑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즉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져 작아져? 커지지?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도 커지는 거야. 비례한단 말이야. 자, 단면적 봅시다. 자, 요거는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말은 저항이 커지면 길이가 커지고 길이가 작아지면 저항도 작아지고 같이 커지고 작아지고. 저항과 단면적은 무슨 관계가 있어? 단면적이 커지면 오히려 저항은 단면적이 커졌어. 4배로 커지면 저항은 어떻게 돼? 오히려 작아져. 단면적이 반대로 작아지면 저항은 또 커지겠지.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 이건 우리가 반비례라고 불러. 그럼 반비례는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항은 단면적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단면적분의 1. 단면적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커지면 전체 분수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지금 앞대가리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게 다야. 저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뭐 전자가 어떻게 숫자 외웠죠? 전류 1A라는 거는 1초 동안에 몇 개 흐른 거? 전하가 몇 개 흘러다닐 때? 6.25. 10의 18제곱.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흘러다닐 때, 개.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개수니까. 그 전자가 그만큼 개수가 흘러갈 때를 1A라고 하는 거야, 1초 동안에.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암지 앞부분에서 공부했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수식적인 게 나오고 이해를 잘하면 됩니다. 왜 이거 갑자기 했는가? 오늘 나갈 거에 이게 빌드업이야. 이제 오늘 이 저항의 연결을 배울 건데, 이 저항의 연결만 정복하면 사실 전기 쪽은 끝이야.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안 한다고 했던 거 3단원, 그게 이제 자기력 얘기가 나와.